입시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정시 관련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매번 한 학기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지자님들이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올립니다. 내신이 스님 망했는데 저긴 정시뿐인데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던데 정시 올인해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감히 대정시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말을 또 곡해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쌤이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입시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신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 절벽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즉, 자, 2000년생부터 이제 쭉 한 2005년생까지를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출생아 수인데, 2000년생들의 출생아 수가 64만 건이었는데, 이 2002년생을 기점으로, 보이죠? 2002년생을 기점으로 50만 이 건이 채 되지 않고 40만 건, 그리고 이제 사실 2019년도, 20년도 이 신생아 건 수들을 보면 30만 건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 절벽 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는 더 줄어. 이게 또 40만 이 건이 유지가 되다가 앞으로 그 이유는 더 줄어들죠. 근데 일단 당장 이 앞으로 한 2, 3년만 보더라도 기존의 데이터, 2000년생과 2001년생의 데이터와 2002년생 이후의 데이터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자, 그걸 이제 수능 응시자 숫자와 비교를 해서 좀 보면요,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숫자, 그리고 2019학년도까지가 그래도 50만 수험생 이상이 유지가 됐어요. 재수생까지 합친 겁니다. 재수생이 한 13만 명 정도 응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 수능과 2021 수능부터는 50만 응시생 벽이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면 2019 수능과 2021 수능에 응시하는 이 인원수 차이에 10만 명의 엄청난 갭이 발생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대학 정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물론 언론에 보면 이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인원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건 지방에 있는 군소규모 대학들이 이제 굉장히 통폐합이 되고 정원이 줄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상위 15개 서울권 대학들은 정원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해서 여기는 안 써놨는데, 크게 보면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수시정시 다 합쳐서 정원이 약 35만 명가량 돼요. 그러니까 55만 명 정도 수능을 응시하던 해도 35만 명이 4년제 대학, 이 4년제 기준 정원이 이 정도였는데, 자, 이걸 좀 더 스펙트럼을 쪼개서 상위 15개 대학의 이 정원을 보면 약 4만 7천 명 정도, 이게 지금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상위권 대학은. 그러니까 똑같은 이 최상위권 대학 15개 대학을 4만 7천 명 정원을 전에는 50만 명 이상이 도전을 했다면, 대부분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43만 명이 이걸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환경 자체가 매우 달라지는 거죠. 이 와중에 정시 정원에 이 변화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자, 정시 30% 선은 유지하세요라는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사이에 대다수 대학에서 정시 인원을 30%까지 높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전반적인 수능 응시 학생들의 숫자는 줄었고 대학 정원은 유지가 되면서 정시 정원은 늘어났다. 그럼 경쟁률 감소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사실은 3점대까지, 과에 따라서는 2점대까지 떨어지는 과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적인 이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요. 여기에다가요, 또 하나 준비할게. 이건 이제 2019학년도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똑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보세요. 2019학년도 기준으로 원점수 기준, 서울대, 자연계 기준입니다. 자연계 기준.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393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추정, 이제 전반적으로 러프하게 좀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서울대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가 391점대로 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컨대 전년도에 382 정도면 여기 이 중경외시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 여기 384점 요 정도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성안을 384점이면 지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0 이 전형에서는 쓰고도 남고 382점 점수대까지도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전년도에는 385점 선 정도가 지원할 수 있었던 건데 무슨 일인지 알겠죠?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조금 힘이 좀 나기 시작하죠. 더 힘나는 얘기 해드릴게요. 보세요. 전반적으로 수시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 수시 집중이라고 써놨지만 학종 중심이에요. 학종. 학종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전형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 이면을 2012년도 수능과 2019학년도 수능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이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뭐냐면 이 6월 성적 대비 수능 성적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2학년도에는 상승했다는 비율이 41%나 있었는데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상승했다는 비율이 3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좀 더 평균치로 내봤더니요. 그러니까 2012학년도 수능을 평균치를 쭉 내봤어요. 6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그랬더니 인문계 친구들은 100분위 평균이 전반적으로 수험생 전체적으로 3.5% 정도 상승을 했다면 자연계는 1.1% 정도. 그런데 평균치를 내봤더니 보세요. 유지는 못할 망정 평균 점수치가 100분위가 9%, 100분위 점수가 10.4, 자연계는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과 7년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학력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진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수능이 중요치 않은 전형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6월 이후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듣고 있는 고3 학생들 혹은 N수생들은 알 겁니다. 6월 이후에 여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후에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개판이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 공부를 매달리는 친구들이 적어진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정시의 관문이 분명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능에 좀 더 집중하는 친구들에게는 예전에 비해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다만 현실의 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 상위권 대학들의 이 발표 자료들을 보면요. 분명히 이 정도 성적대들이 나와야 돼요. 물론, 다시 한번. 물론, 2019학년도 이후부터는 여기서 분명히 한 칸 더 떨어질 겁니다.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중하위권 친구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최근에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표에 국수탐, 영어 제외하고 국수탐 100분위 성적표 보세요.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있나? 1, 2학년 친구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1, 2학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성적표는 가짜 성적표예요. 재수생들이 10만 명 이상 되는 재수생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3 N수생들은 알 텐데 1, 2학년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성적표 가지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건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분명히 현실의 벽이 존재해요. 또 현실의 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적 잘 안 오릅니다. 정말 잘 안 올라요. 즉 6월에 3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에서 1, 2등급 나오는 비율이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9월에 3등급이어서 수능에서 1, 2등급 나온 비율은 각 영역별로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위권, 우리가 4등급 친구들이 1, 2등급 가는 비율은 보세요. 6월에 4등급이었는데 수능에 1, 2등급 나오는 비율은 국어 6.2%, 영어 7.4%, 수학 가형은 7.1%, 수학 나형은 2.7%. 다시
9월에 4등급 이하였는데 1, 2등급으로 간 비율이 각각 이렇게요. 어떤가요? 정말 만만치 않죠. 제가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렸지만 뭐야 이제 좋았어. 그럼 나 정시월인 정말 좋죠. 정시월인 멋진 말인데 현실을 살펴보면 이 정도 비율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시올인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높은 대학은 가고 싶은데 지금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네, 정시올인 도전하세요. 분명히 여건은 좋아졌습니다. 다만 만만치 않은 정말 가시밭길이란 걸 알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격언으로 오늘 입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뭐죠? Make hay. 건초라는 뜻인데 건초를 만드세요. 해가 비추는 동안에. 이 말린 풀을 말리려면 해가 있을 때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즉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 즉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시의 관문이 넓어지고 예년 최근 한 5년 혹은 7, 8년 사이에 이렇게 정시에 대해서 관문이 넓어진 해가 없어요. 분명히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악 물고 공부한 친구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정시올인 할래 그러놓고 눈앞에 공부도 안 하면서 끼웃끼웃 그냥 막연히 앉아서 언젠간 공부하겠지 이런 친구들한테는 절대 그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하루 10시간 이상씩 꼭 공부하길 바랍니다.